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INF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INFP 유형은 전체 약 5%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 동안 MBTI 유혈 유형 영상 올린 거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 유형이 INFP 유형입니다. 그걸 보면 INFP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가를 알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람들은 옆에 있는 INTP 유형이었습니다.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은 INTP 유형이지만 가장 많이 좋다는 표현을 해준 사람들은 INFP 유형입니다. 그걸 보면 이 TF 척도의 그런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별칭 보면 탐색가, 예술가, 신령가, 이상가 이런 별칭들이 있는데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INFP 유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온화함이죠.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놀리기 쉬운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온화한 사람들이죠. ISFP 유형도 굉장히 온화한데 ISFP 유형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인 반면에 INFP 유형들은 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많고 조금은 현실보다는 몽상가적인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정적이고요. 자신의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거죠. 그리고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인지 이런 내적 가치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꽂히면 아주 헌신적으로 이제 열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융통성이 있고 아주 사색적이고 그리고 몽상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가정에서는 충실하고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성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의 배우자의 이야기를 아주 공감을 잘하고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자기 말보다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NFJ나 INFP 유형들이 상담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늦은 밤 혼자 있기를 즐기는 아주 내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시간에서 이제 상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가장 집중력이 잘 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자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발해야 될 것들은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 객관성.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서 좀 벗어나서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길러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생각은 많은데 이 몸으로 움직여서 이제 실천하는 것들은 굉장히 느린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실천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 이게 INFP의 아주 큰 단점입니다. INFP가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노래로 선정한 중에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잘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로속이 이제 마음속의 상태를 표현한 거죠.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떠나보내면서 행복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떠나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잊지 마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속은 나는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걱정하지 말고 떠나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발 가지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 진실, 일치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 내적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이죠. 이 내적 갈등이 일생을 따라다니는 유형, 이게 INFP의 고민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진실됨을 추구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나를 만났을 때의 어떤 고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뇌를 잘하지 않는데 INFP 유형들은 이 고뇌가 이제 크게 작용합니다. INFP 유형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지표 특징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트로 보자. 내양 이제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내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할 말을 잘 못하고 행동도 이제 잘 되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받을 때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직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능성이나 미래를 이제 바라보고 표면보다는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본 거죠. 감각형들은 오감에 의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듣고, 지금 내가 맛보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지금 내가 만져보고 이런 거죠. 근데 직관형들은 지금 내가 만져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맛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듣지 못해도 앞으로 볼 것 같은 가능성,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표면은 없지만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나 가치나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잘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직관형이 그 다음 의사결정이 F코드를 이제 쓰는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된 가능성이 훨씬 더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 저 사람도 좋아할까? 사람을 배려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자꾸 보게 되겠죠. 그래서 NF 코드가 이제 만나면 사람들의 성장 가능성을 잘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코드가 이제 P인데, 이 생활 태도죠. 생활 태도, P 인식형들은 개방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죠.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각각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석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좀 도움이 되는 게 각 지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어느 코드가 가장 점수가 높으냐. 제일 첫 번째 EI 코드는 에너지 방향이니까 좀 따로 떼어둡니다. 에너지는 이 전체 유형에 영향을 미쳐요. N에도 영향을 미치고 F코드에 영향을 미치고 P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체를 지배하는 에너지니까 두고 NFP라는 코드의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하죠. F코드가 주기능을 하지만 이 점수가 낮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코드가 주기능이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점수가 뚜렷하지 않다면 N과 P 점수가 뚜렷하냐. NP는 왜 엮어서 보느냐면 0.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이 있단 말이 뭐냐면 유사면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유사냐면 직관형들이 가능성의 정보, 개방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가져갈 때 개방적인 생활태도, 가능성의 생활태도를 가지고 열어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P라는 코드는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코드 점수가 높은지 NP 점수가 높은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정보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태도도 개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NP가 만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정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해석하는 거죠. 주기능이 이제 F코드를 안으로 쓰는 사람이 INFP인데요. 내양이니까 주기능을 이제 안으로 쓰게 되고 부기능을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MBTI 1호를 만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싸한데 맞지도 않은 이야기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기능을 안으로 쓰고 부기능 바깥 쓰고 3차기능 안으로 쓰고 열등기능 바깥으로 쓴다. 아주 뭐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내양, 에너지, 내양들은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 다음에 N뿐만 아니라 F 코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P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안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기능을 안으로 쓰는 사람, F 코드를 안으로 쓴다.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배려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걸 의사결정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를 잘한다는 것은 이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감정을 안으로 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열등기능은 T를 바깥으로 쓰는 게 열등기능이에요. 그러면 T를 바깥으로 쓰는, 사고를 바깥으로 쓰는 게 잘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FP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잘 되지만 어떤 갈등상이 생기거나 뭔가 거부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책망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응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반박이 잘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열등기능을 좀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쓸 때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역기능적으로 쓰고 경직되게 사용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주기능을 과하게 썼을 때 역기능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비가 좋은데 비가 너무 과하면 홍수 나잖아요. 바람도 좋은 것이면 바람이 너무 과하면 태풍이 일어나고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도 너무 과하게 발휘되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기능 F코드를 과하게 쓰면 나의 가치관만이 옳고 다른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이게 배척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부도덕하게 보이니까 상종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기능을 왜 경직되게 사용하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기능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인식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주기능은 마치 그 출력을 내는 엔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열등기능은 이 추진력을 내는 그 엔진을 잡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기능을 못하면 너무 달리기만 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잘 쓰려면 열등기능을 끌어내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해석 방법은 태도지표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태도지표는 마지막 코드 P 그리고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을 합했을 때 IP가 이제 태도지표인 거죠. 이 태도라는 것은 행동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특성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융의 이론은 심리적 기능 이론입니다. 심리라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이어스가 JP 코드를 융 이론에 덧붙여서 MBTI 코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융 이론을 만나기 전에 행동 특성을 가지고 관찰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거기 JP 코드가 있었어요. 근데 융의 이론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가고 싶은데 이 JP 코드가 없으니까 그걸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IP 코드 행동 특성이 어떤 특징이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감을 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마감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고 마감하지 않고 저것도 생각하고 마감하지 않고 이거 또 생각하고 마감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마감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마감을 안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막 그런 태도가 있죠. 팔짱 끼고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닌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망하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게 말하면 여유로워요. 느긋해. 그런데 이재희 같은 사람이 쳐다보면 답답해요. 왜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왜 저렇게 느리냐? 굶떠냐?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재희 부모를 만난 IP 학생들 보면 아침에 굉장히 빨리빨리 챙기고 빨리빨리 밥 안 먹고 빨리빨리 학교까지 안 나고 야단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NFP 유형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한다면 INFP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N이라는 코드가 상상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F코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긍정적 생각보다는 조금 부정적 생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내양들은 긍정적 가능성도 보지만 부정적 가능성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뭐 정리해서 마감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버려 두고 생각하고 우울한 그 가능성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자기 속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우울함에 쭉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INFP는 죽으나 사나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하는데 요가 같은 그런 정적 운동보다는 뛰는 운동이 좋아요. 예, 온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INFP 유형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게 좋아요. 달리기에서 이 삶의 어떤 질을 높인 그런 INFP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좀 밝아지고요. 이 우울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이룬다. 이 말이 INFP 유형에는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INFP 유형들 오늘부터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INF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